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정말 듣기 좋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 말도 아닌데 들으면 기분이 너무 나빠요. 우리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말이 있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라도 그 방식에 따라 정말 다르게 다가오죠. 이 말도요, MBTI 성격 유형처럼 유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바로 적용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말의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집중해주세요. 소장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은 유독 피곤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과의 시간은 정말 편안하고 즐거워서 헤어지고 나서도 기분 좋은 여운이 오래 남아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대화 중에 시계를 자꾸 쳐다보게 돼요. 언제쯤 집에 간다고 말하지? 그냥 약속 있다고 하고 좀 빨리 마무리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몇 마디 안 나눴는데 짜증나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만드는 원인은 바로 말의 방식에 있어요. 이 말하는 방식만 제대로 알아도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자존감까지 높일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약 16,000단어를 말하고요. 직장에서는 업무 시간의 50에서 80%를 소통하는 데 사용한대요. 이렇게나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5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 체크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말의 5가지 유형은요, 가족치료사인 버지니아 사티어의 이론으로 정리된 의사소통 유형이에요. 원래는 가족 간의 그 왜곡된 의사소통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대화 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 유형들은 스트레스와 감정에 대한 반응이 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구분한 건데요. 꼭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유형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5가지 말하기 유형 중에 건강한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이 섞여 있어요. 들으면서 건강한 방식의 유형이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 유형은요, 회유형인데요. 이 유형에 별명을 붙이자면 미안쟁이, 아부쟁이예요. 이 유형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전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너무 멋지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인데요.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늘 동의하고 사과하는 소통의 방식을 써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이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큰 불안이 있고요. 사랑받고 싶지만 자신이 사랑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신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도 하고요. 먼저 사과하고 맞춰주고 자기 감정은 숨기는데 이 속에서는 말 못할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죠. 이 유형의 대화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보통 유순하고 착해 보여요. 이 겉모습만 보고 편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속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면요, 수동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대화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도를 잘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해요. 2번째 유형은 비난형이에요. 따지는 걸 엄청 잘해요. 별명을 붙이자면 공격쟁이인데요. 자주 쓰는 말버릇으로는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야? 왜 이거밖에 못해? 제대로 체크한 거 맞아? 하는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날카롭게 말해요. 이런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기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공격적이고 지적하는 말로 감추기 위해서예요. 어린 시절에 통제를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에서 만들어진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신념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이런 영향으로 상대방을 공격해서 우위에 서야 자기 감정이 겨우 통제되는 거죠. 속으로는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약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무력감이나 수치심에 대한 방어적 반응인 거죠. 특히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동업을 할 때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날선 공격을 다 받아야 돼요.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나르까지는 아니어도 자아가 매우 약한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 극도의 긴장을 해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3번째 유형은 초이성형이에요. AI 같은 딱딱함이 있고요. 계산적이어 보여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논리, 사실, 원칙에만 의존해서 말을 해요. 감정을 드러내는 걸 부끄럽거나 불편한 일로 여기기 때문인데요. 감정 표현이 억압되거나 실수에 대한 비난을 과하게 받은
과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느껴지는 이 혼란이나 두려움을 지식 또는 분석 능력, 과학적 방식으로 조절을 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살면서 아주 유용한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하기보다 해결책부터 제시하고 논리성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에요. 감정 말고 팩트에 집중해요. 라고 항상 연구실 과학자 같은 말을 해요. 물론 팩트 기반, 과학적인 말이 중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교류할 때 이런 접근은 부적절할 때가 있어요. 정확하긴 한데 차가운 말, 논리는 완벽한데 마음에 전혀 닿지 않는 말, 사실과 논리가 전부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면요, 상대의 감정, 관계의 흐름 같은 정서적 부분을 놓치게 돼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팩트와 논리라는 가치에만 치우쳐진다면 결국에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저 정보 전달로 끝날 수 있어요. 네 번째 유형은요, 산만형이에요. 말 그대로 정신산만, 혼란한 유형인데요.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거나 엉뚱한 말을 해서 갈등이나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는 방식이에요. 아까 회유형에서는 이런 상황에 맞추거나 사과를 한다고 했죠. 산만형은 딴소리, 맞지 않는 반응을 하는 식으로 피하는 거예요. 정신적 혼란이 클수록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요. 집중력이 확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시선을 불안정하게 옮기기도 해요. 웃을 상황 아닌데 웃기도 하고요.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뭔가 뚜렷하게 표현하는 게 없어요. 이 또한 내면의 불안감, 혼란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말로는 아 몰라 그런가 보지, 그냥 웃어, 그냥 잊어, 넘겨버려, 술이나 먹자, 아 나 갑자기 생각난 말이 있는데 이건 딴 얘긴데 하는 식으로 대화의 주제가 깊어지는 걸 싫어하고 얕고 피상적인 대화를 원해요. 진지한 걸 피하고 그럴 때 화제를 확확 돌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심 이슈에서 벗어난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말 습관이 있어요. 이 유형은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누군가와 친밀하게 연결되고 애착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그 원초적 두려움이 있어요. 가끔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재밌고 내 문제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관계가 깊어지고 안정되는 건 어려워요. 마지막 5번째 일치형인데요. 유형의 이름이 일치형인 이유는 감정, 표정, 태도가 일치된다 해서 일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그걸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말 습관으로는 내 마음이 편안했어 또는 불편하더라 하면서 본인의 마음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요. 내 입장은 어땠냐면 하면서 필요에 따라 본인 상황 설명을 하면서 주변인을 이해시킬 수 있어요. 너 생각은 어때? 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상태나 마음에 대한 질문을 해요.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도 고려할 줄 아는 대화 방식이에요. 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방식이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감정 표현과 자기 주장 사이에 이 균형을 잘 맞추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5가지 의사소통을 정리한 사티어는 5번째 방식만이 건강한 방식이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건강한 유형의 방식인 일치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치형 의사소통을 사용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4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요, 정신건강에 좋아요. 일치형 의사소통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화롭게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만 참아야 되지? 이건 좀 억울한데? 이럴 때 자주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라며 감정을 무시하거나 눌러버려요. 이런 방식은 갈등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도움은 돼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억눌린 감정은 스트레스를 키우고 각종 정신적 문제를 만들죠. 이럴 때 일치형 대화를 사용한다면 지금은 좀 서운해, 너를 탓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어, 이 문제로 너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라는 식으로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한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나에 대한 이 건강한 표현을 늘리는 건 건강한 정신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좋은 점은 문제 해결력이 높아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치형 대화는 상대방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너는 왜 그래?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운함을 느꼈어,
내가 속상했어 라는 나에 대한 말로써 시작한 뒤에 상대방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격에 대비할 필요도 없고 본인 또한 상대방에게 자기 상황을 얘기할 의지가 생기겠죠. 이처럼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화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서 소모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요. 개선하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상대방의 그 말꼬투리를 잡고 빙빙 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공격과 방어를 계속 주고받을 때 이 본질을 벗어나서 이기는 게 목적일 때 만들어지는 패턴인데요. 일치형 대화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 오해받을 일이 줄어요. 감정과 말과 태도가 일치되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내 진심이 왜곡 없이 전달이 돼요. 애매한 말, 반대되는 표정, 이 속마음과는 다른 태도로 인한 오해가 줄어들고 소통이 훨씬 명확해져요. 표정은 썩었는데 좋아 라고 하면 오해의 여지가 크겠죠? 말은 괜찮아 라고 했는데 행동이 안 괜찮으면 어쩌라는 건가 싶으면서 이 오해와 갈등이 만들어지죠. 가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부정적 감정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대답과 다른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이런 경우인 거죠. 일치형 대화는 이런 비일치적 요소들을 없애는 대화이기 때문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네 번째 장점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일치형 대화를 지속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걸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해서 인식하고 표현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나를 존중하고 돌보는 능력이 발달해요. 더불어서 감정 조절력도 좋아지고요. 나를 존중하고 돌본다는 건 내 감정과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해결이란 거는 꼭 겉으로 드러내고 상대방에게 모두 수용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에 표현할지 말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는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존중하고 돌보는 것에 해당이 돼요. 일치형 대화를 사용하려면 나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그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존중감이 자연스레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 나아가서 타인과의 관계를 훨씬 건강하고 진정성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일치형 대화 방식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요즘 영상을 보면 단순히 인간관계 좋아지는 멘트, 기적의 문장 같이 외워서 따라하기 좋게 정리된 것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런 내용도 좋지만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응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응용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요소를 감정, 나의 상황, 욕구 또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런 요소들을 활용하기 쉽게 구체적 예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 번 보면서 나에게 맞는 대화 방식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대화 중에 느껴지는 나의 감정을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바랬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말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덧붙이거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 그리고 욕구와 생각에 대한 말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상황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부정적인 상황 4개, 긍정적인 상황 3개를 준비해 봤어요. 우선 부정적 상황 첫 번째로 자꾸 나의 말을 끊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예요. 이때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짝 당황스러운데 아직 내 말이 다 안 끝나서 먼저 내 얘기 다 듣고 너 말 들어도 될까? 라고 얘기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자꾸 선을 넘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상대와 이야기를 할 때예요. 방금 그 말씀이 좀 마음에 걸려서요. 상황을 좀 잘못 알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표현이 좀 과하게 느껴졌거든요.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지금 저도 감정이 살짝 올라왔는데 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도 중요한 내용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상황 4번째로요.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예요. 지금은 제 감정이 좀 복잡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긍정적 상황에서의 일치형 표현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긍정적인 상황 첫 번째로 연인이나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인데요. 요즘 너가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마워. 혼자였다면 좀 지쳤을 것 같은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 너도 힘들 때 언제든 나한테 얘기를 해줘. 라는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상황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너가 말한 아이디어 정말 좋다. 지금 주제랑 잘 맞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생각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상황으로 처음 만난 사람과 호감의 대화를 하고 싶을 때인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편안했어요. 얘기도 잘 통하고 서로 맞는 부분이 많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 나누고 싶은데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표현을 해봤는데요. 최대한 나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 5가지 유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일치형 대화 방식만 사용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일치형 대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1번부터 4번 유형은 절대 쓰면 안 되고 오직 5번 일치형만을 써야 해 라는 의도로 준비한 영상은 아니에요. 좋은 인간관계와 건강한 자기 표현을 위해서 이런 내용도 참고해 보시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잖아요. 일치형 대화 방식을 하나의 이 가이드로 생각해서 나만의 표현법을 개발해보세요. 함께 소통 방법을 개발해보고 싶은 분이 떠오른다면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소통 방식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에게만 사용하길 권해드려요. 제가 거의 매 시간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만 대화라는 건 정신적 수준이 같은 사람과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